무단 침입 중인 두 남녀. 그렇게 들어선 집은 최소 수개월간 사람의 출입이 없는 듯 보였죠. 그런데 곧이어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라도 하듯 테이프로 밀봉된 방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자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악취의 출처는 비닐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부는 폐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어서 남자는 아주 능숙하게 비닐 장갑을 낀 뒤 주방용 칼로 비닐을 뜯기 시작하는데 흘러나오는 체액과 함께 곧이어 드러난 것은 역시나 누군가의 시체였죠. 게다가 이명국이지? 둘이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으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원래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체액을 포함하더라도 아니 원래 이렇게 나오진 않아. 너무나 과도한 물의 양. 이명국이 실종된 게 작년 7월 말경이니까 7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거 보면 사망 직후에 냉동됐다가 최근에 해동됐다는 뜻이야. 그 말인즉슨 그래서 이렇게 체액이 많이 흘러나오는 거고. 완벽하게 냉동은폐됐던 시체를 누군가 굳이 다시 이곳에 갖다 놓았단 소리였죠. 근데 애써 묻어놓고 왜 다시 꺼내서 여기로 왔을까? 그렇게 혼란만 가중되던 그때 난데없는 화염병이 날아갑니다. 심지어 하나가 아닌 확실한 사리를 가진 연발투척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숨도 못 쉬는 지린 드라마 커넥션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마약반 에이스 경찰 장재경은 대형 마약 조직을 소탕하며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3일 후 풀려나게 되지만 그 3일간의 기억은 1도 존재하지 않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약반 경찰인 그가 마약에 중독당했다는 것이었죠. 대문봉.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인 속칭 닥터의 문자엔 옛 친구 준서와 자신만 아는 비밀 숫자 S1888. 188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 준서를 찾아 나섰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심지어 자살을 한 뒤였죠. 허나 여러 정황상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게 석연치 않던 재경은 부검을 주장하지만 그를 막아서는 수상한 동창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준서가 남긴 무려 50억 생명보험의 승계자가 발표되는데 그 주인은 그의 아내도 그렇다고 그의 절친들도 아닌 20년간 준서와 연을 끊고 살던 장재경, 자신과 오윤진, 또 다른 동창생 윤진 위 사람이 승계한다.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충격적 발표에 놀란 건 너 보험 들어오는 거 언제 한 거야? 그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유언장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한테 보험을 들어놨대. 그러니까 내 말이 막말로 준서가 자살한 게 아니면은 보험금 50억 쟤네들이 홀랑 다 받는 거야. 야 이씨. 그 말이 반증하는 것은 달라질 거 없어. 자살이라면 어차피 자살 사건이야. 그 누구도 그러니까 보험금 탈 사람도 없을 거고. 승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그리고 확실히 이들은 부검은 준서의 죽음에 부검은 안 돼. 아주 깊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상황이면 100이면 100 다 부검했을 거야. 야 이씨. 분명 준서의 시체에 부검하면 준서 몸에서 뭐라도 나올까 봐 그래?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 절대 발견되어선 안 될 그 무엇이 존재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결국 뭐 좀 부담은 따르겠지만 부검은 안 하는 걸로 하자. 종수의 뜻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친구 몸에 칼 대지 말자는 걸로 몰자고. 부검 문제를 정리짓던 그때 네, 태진의 입에서 사실 아까 생각도 못한 이 유언장에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명이 더 있었어. 오펜하이머급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누구? 그 50억을 받을 또 한 명의 승계자는 이명국. 이명국? 재경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들어봤어? 아니 넌. 너도 몰라. 이상하네. 근데 아까 왜 태진이가 이명국 이름은 말을 안 했지? 그렇게 또 다른 혼돈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부검하자. 어떻게든 부검을 하려는 측과 보험금 탐나서 이런 거야? 어떻게든 부검을 막으려는 자들 간에 준서가 자살인 게 그나마 너희들한텐 다행일 텐데 아니었으면 너희 셋이 용의 선상 맨 위에 있게 되거든. 치열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재수 씨 설득해서 부검 서두르자고. 부검하면 뭐가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네. 그때 강력반 형사들이 도착하고 안현지청 박태진 검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준서 씨 사망 관련해서 잠시 조사할 일이 있어서요. 아, 태진은 의도적으로 보험하고 유언장 때문에 그러시나요? 유언장 발표 당시 자리에 없던 부인 앞에서 유언장이라뇨? 아 재수 씨. 제가 원래 재수 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준서의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준서가 죽기 전에 50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망설이는 척하며 그게 재수 씨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여기 두 사람에게 들었네요. 50억을. 낱낱이 까발려버립니다.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재경이 설득을 이어가 보지만 아니, 그 많은 보험금을 평소 연락도 없던 친구인 저한테 남겼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태진의 에피타이저가 깔린 지금 남겨진 아내의 머릿속은 부검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남편 자살한 사람 아니라면서요! 어느새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게 다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게추는 당신들이 이러고도 지금! 순식간에 기울어진 상태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참고인 조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참고 조사만 받는 건데 왜 이곳에서 조사를 하시죠? 마치 피의자 마냥 신문실에서 조사를 한다. 그 뒷배엔 나 여기서 하자고 했다. 나다 이 씹새끼야.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지. 후태진의 계략이 숨어 있었죠.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심지어 가족도 제치고 50억 사망 보험금을 받을 만큼 박준서 씨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 수준은 나도 알아요. 두 분이 50억 받을 생각으로 박준서 씨 죽인 건 아니라는 거. 저기요. 마치 용의자를 대하는 듯 했습니다. 박준서 씨는 왜 두 분에게 50억을 남겼을까요? 두 분 다 뭐 이렇다 할 이유조차도 못 대고 있고 난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재경은 그렇죠. 그의 신문을 역이용해서 우리도 그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검부터 하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완벽한 논리로 맞받아치죠. 심지어 저 안에 박태진이죠. 모든 것은 물어봤어요? 그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공사장 9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에 50억 보험을 들었는데도 부검을 끝내 안 하겠다고 막는 이유가 뭔지? 진짜 조용해. 물어봤나? 왜? 게다가 아직도 검사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중인가? 형사의 과거 치부까지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패기 시작하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진짜 참고인으로 들어왔다가 피의자로 나가게 해줘?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나 피의자 돼도 되니까 제대로 하라고. 쪽팔리지 않게. 승산이 보이지 않자 태진이 개입하죠. 우리 팩트만 놓고 봅시다. 선전수전 다 겪은 검사인 그 또한 현장에선 타살한 적 없었고요. 아주 침착하게 검시한 검사 입장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검을 할 이유가 없음을 열거한 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야, 박태진.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계급으로 찍어 누르며 나 지금 이 자리에 검사로만 있는 거다. 네 친구 아니야. 상황을 종결시키려 합니다. 더 하실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 쪽에서는 이미 부검 원치 않으신다는 의사 밝히셨고요. 부검을 원치 않는 그렇게 진행하세요. 유가족의 의사였죠. 이에 재경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제지해보지만 왜? 준서 몸에서 뭔가 나올 거라도 있어? 뭘 숨기려고 이런 무리수로 던 건데? 나를 봐, 이 새끼야. 이제 서장까지 가세하며 당초 부검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면서. 결국 장례 치르시게 모셔다 드려. 사장님! 부검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록 작지만 부검할게요. 확실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준서의 아내 지연의 의견이 준선 이미 죽었어요. 단번에 모든 걸 뒤집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니 왜 자꾸 죽은 애 몸에 칼을 못 대서 이러시지? 재수 씨 진짜 왜 그래요? 예? 종수까지 뛰어들어 가세해보지만 우리 윤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러니까 윤이 만나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뇨. 앞서 말했듯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 요청으로 유가족의 의사였죠. 박준서 씨 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검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진실을, 누군가에겐 비밀을, 그리고 누군가에겐 모든 의혹들을 파헤칠 준서의 부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 나오는데 빨라야 한 달이래. 그저 툭하면 톡하고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 그동안 윤지는 준서가 유언장에 내 이름을 박았다는 건 이건 뭔가 역할이 있다는 뜻이야. 보험금을 떠나 추억을 함께했던 친구로서 나 그 역할 흑기사를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자처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본업으로 돌아온 재경은 오늘 새벽에 저 두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한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리고 아주 낯익은 이걸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질긴 악연과 레몬뽕이라고 하던데요. 다시 마주하게 되죠. 이어서 직접 조사실로 들어온 그는 본격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약이 보이자마자 앉아. 발정난 개마냥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나왔어? 이에 재경은 한 달 가도 될 것 같아. 아주 교묘하게 하나를 먹으면 약 하나 얼마나 가? 수사를 빙자한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가다가요. 자신의 개인적 궁금증을 짤 마셔. 풀기 시작하죠. 지금 약 못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저희 아무 일주일 됐어요. 현재 6일째인 재경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 그렇게 2주 전부터 약 먹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압도적인 중독성과 지금 몇 알 먹어? 미친 듯한 증량 속도까지 파악하던 그때 틈을 노리던 중독자가 재경을 덮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은 흡사 좀비와 다를 바 없었죠. 그렇게 조사는 중지돼버리고 카타지가
약의 공급이 끊겨 초조한 건 유통책 진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자정까지로 합시다. 자정 넘기면 단순 돈을 넘어 나도 레몬뽕 유통업 접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집중할 테니까. 이젠 목숨이 걸린 상태인 그는 잘 아시잖아요.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 그런 순간 닥터와의 거래는 끝인 거. 룰까지 어기며 공급망 닥터에게 전화를 걸죠. 닥터? 한편 이명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명국의 조사를 지시했던 재경은 실종? 7개월 전에 신고가 됐습니다. 무려 반년 전에 그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회사 동료입니다. 회사 이름은? 같은 시각 금형약품. 거기 원종수가 사장이잖아. 그렇지. 윤진 또한 기자 짬밥을 살려 이명국에 대해 조사 중인데 너는 이명국을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사실 그녀는 이미 회사 내부 비리 제보할 게 있다고 신문에 실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와 접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인터뷰하기로 한 날 안 나왔어. 설마 즉 그날이 실종 다음 날이야. 이명국의 실종은 내부 비리 고발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재경이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내가 잘 알긴 하지. 그 시각 경찰에서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시 필요하세요? 이명국의 딸을 찾아간 재경은 혹시 박준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아버님께서는 금형약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별다른 소득 없이 나오게 되고 그때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며 중심조차 잡을 수 없는 미친 듯한 어지럼증이 덮쳐오죠. 상상을 초월하는 레몬봉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준서를 찾아온 윤진이 쟤 왜 저래? 이런 재경을 발견하고 야, 정재경! 병원 어디로 가? 병원은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절대 병원은 안 돼. 병원은 절대 거부하는 재경을 겨우 집으로 데려오죠. 좀 괜찮냐?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문득 방금 던진 택배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죽었던 이 사달을 발생시킨 친구의 이름이었죠. 심지어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며칠 전 모았던 바로 그 노란 알약 신종약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이미 드셨더라고요. 아주 적나라한 이건 좀 아껴서 드세요. 누군가의 쪽지까지 이 모두가 재경이 중독자임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때 모든 걸 뭐야? 빤히 보고 있던 그는 마치 영혼이 나간 듯한 눈으로 안에 있었지. 섬뜩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 신문실에서 봤던 중독자들 마냥 오직 약을 향한 일념으로 맹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그녀는 나 문 열어. 이제 문 하나를 두고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나 그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도와줘. 그와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문 열어. 나 못 열 것 같아. 문 열어. 몇 시간 뒤 잠잠해진 바깥 상황에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가 보려는데 기억이 안 나. 의식이 돌아온 재경이 팀원들하고 회식 끝나고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는데 처음으로 타인에게 눈을 떠보니까 3일이 지났더라고. 이미 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하죠. 그래도 일단은 외부에 알리자. 이에 윤지는 자수를 권해보지만 그는 안 돼. 단호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이 사건에서 배제될 거야. 허나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 사건 아무도 관심 없어. 너도 봤잖아. 부검도 없이 그냥 화장부터 하려고 한 거. 무엇보다도 명확했죠. 내가 사건에서 배제되면 네가 바라는 그 보험금도 끝이야. 좋겠다. 그런데 그때 그 약 돌연 다시 가지고 있니? 약의 소지를 캐묻는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니, 하지만 없앴어. 이어진 그녀의 말에 잘했어. 오히려 담담해진 그는 잘했다. 깔끔히 미련을 버린 채 너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누가 나 이렇게 중독시켰고 누가 준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빨리 찾아야 돼. 다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지를 예상한 그녀는 너 이명국 집 가볼 거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렇게 그와 한 팀이 되어 실종된 이명국의 집에 도착했고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었죠.
비밀에 쌓였던 시체가 바로 이명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경은 예, 반장님. 주소 받아 적어. 곧바로 후배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과학수사단한 게 빨리 와. 지원 병력을 기다리던 그때 사리가 가득한 화염병이 날아들어왔던 것이었죠. 결국 수많은 실마리들이 담겨있을 시체와 집을 포기한 채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의 금단 증상이 재발해버리죠. 정신 차려. 이러면 어떡해. 경찰차 오잖아. 그렇게 경찰을 피해 급히 자리를 뜨는데 어디로 가야 돼? 재경이 경찰서로. 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경찰 피해서 나왔는데 경찰서를 왜 가? 결국 경찰서로 가 빨리. 그의 고집을 못 이기고 경찰서에 도착하는데 야 장재경. 재경의 목적지는 바로 진검은 내 몸뽕을 보관했던 후배의 서랍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 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음까지 피어나는 그의 모습은 이제 영락없는 중독자였습니다. 이어서 약을 꺼내려던 그 순간 서서히 정신을 잃고 말죠. 몇 시간 뒤 그가 다시 눈을 뜬 곳은 화장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조차 그야말로 아무런 기억이 없는 그는 조심스레 거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엔 사라진 눈의 충혈과 또렷한 정신을 가진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방증한 것은 약을 먹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온 그의 눈앞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어 있었죠. 이에 곧바로 뇌리에 떠오른 것은 CCTV의 존재. 재경은 곧바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담겨있을 끔찍한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충성. 여기 CCTV 열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성함이랑 사유 적어주시고요. 오케이. 두 사람 오늘 몇 시까지 근무지? 당직입니다. 결국 야식 하나 시켜줄까? 미봉책으로 그들의 시선만 돌려놓은 채 살떨리는 시청에 나선 그는 순간 없어요. 감쪽같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 둘 셋 야! 역시 결과는 똑같았죠. 분명히 이미 자신의 분량이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열람한 게 3일 전. 그렇게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음을 확인한 그는 저기 8시 27분 33초에서 영상이 정말 삭제된 것인지 근데 이거 왜 이러지? 더블 체크해보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나 또다시 잠깐씩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확실한 건 없어 보였죠. 게다가 제가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경우의 수는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건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복구가 된 적이 있었나? 아니요. 그래? 심지어 오늘 나 말고 그 CCTV 열람하러 온 사람은 없었지? 혹시 모를 더블 체크에 김창숙 경위가 다녀왔습니다. 뜻밖의 이름을 듣고 말죠. 이제 그의 모든 신경은 창수도 CCTV를 열람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동료이자 후배 경찰 왜일까? 김창수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약에 중독된 걸 알고 있는 건가? 이어서 7시 20분까지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풀려난 뒤 처음 만난 게 창수였다는 것과 주소 받아 적어. 창수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화염병이 날아든 것까지 퍼즐을 맞추려면 모두 끼워 맞출 수 있었죠. 한편 배달책 진욱의 똘마니는 웬일로 한시름 놓은 표정인데 형님, 닥터라는 놈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젯밤 어떻게 하고 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약을 풀죠? 닥터에게 물건을 받고 간신히 납품기한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풀릴 거 진짜 엄청 쫄았습니다. 하지만 진욱의 표정은 여전히 잔뜩 굳어 있었죠. 닥터가 아니야. 에? 그 이유는 결국 못 참고 내가 먼저 전화했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어겼음에도 다시 장사 시작합시다. 지금 얼마 필요해요? 닥터가 전혀 개의치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현재된 목소리 그대로였지만 말투가 달라졌어. 그 말인즉슨 우리의 룰을 어긴 것도 모르는 눈치고. 그럼 닥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닥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죠. 까치지가 수연은 좆됐단 걸 깨닫고 저 경위님 레몬봉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증거물의 분실을 알린다. 이리 와. 이어서 저 반장님. 뭔데? 그 어제 걔들 있잖아요. 레몬뽕 갖고 싸우던 애들. 재경은 창수의 보고를 들으며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김창숙 경위가 다녀왔습니다. 그의 눈빛, 행동, 숨소리 하나하나를 김창수 뭐 하자는 거냐? 딥하게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거
약인데 그냥 없어진 거면 악용될 수도 있잖아. 그걸 왜 그렇게 관리해?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고 메소드 연기를 조져주며 CCTV 봤어? 이중적 질문으로 그를 떠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죠. 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재경은 수사 기록에 증거품들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엔 있는데 분실한 상태로 검찰에 넘길 순 없잖아. 자기가 먹은 약을 다른 방법 있어? 애초에 존재치 않았던 것으로 아닙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증발시켜버린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찝찝한 것은 여전히 창수의 존재였죠. 그냥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난처해할까봐 모른 척 덮어준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재경의 머리가 복잡해져 가던 그 시각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고 급하게 배를 누르는데 집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집주인이 문을 열자마자 목덜미를 잡고 미친 듯이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박태진과 죽은 준서의 부인 최지연이었죠. 분명 장례식장에선 깍듯이 예의를 지키던 그가 비밀번호 뭐야? 갑작스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비밀번호 당장 돼. 마치 죽일 듯이 비밀번호 당장 돼! 화를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동공이 풀린 상황에서조차 내 입을 열지 않았죠. 그렇게 빨리 말해. 말이 이어질수록 그게 너나 나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더 의미심장해지고 무슨 상황? 그녀의 입에선 나랑 이렇게 붙어먹은 상황? 귀를 의심할 왜? 이젠 떼어내고 싶니?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온다. 꼴 좋네. 보험금은 엄한 놈들한테 가게 생겼으니 부검을 하겠다고 어떡해! 애초에 날 경찰서에 데려가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둘은 모든 걸 짜고 치고 있던 것이었죠. 심지어 10억 내놔. 제 어떤 비밀이 더 있길래 뭐? 10억 먼저 주면 말해줄게. 무려 10억이나 요구한다. 게다가 당신이 나랑 놀아난 거 친구들이 알면 좋을 거 없겠던데. 둘은 가만히 두겠어? 그냥 붙어먹은 것이 아니라 죽은 친구 와이프를 꼬셔서 놀아난 새끼를. 불륜관계였던 것이었죠. 이혼하고 나랑 살 거 아니라며. 그렇게 그럼 뭐라도 주면서 입막음을 해야지. 둘의 관계는 그게 순리 아니야?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까트지가 때마침 지연의 집에 볼 일이 있어 찾아왔던 윤지는 잠깐만, 나 이따가 올게. 그녀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태진을 목격하고 뒤이어 최지연까지 등장하자 직업적 초기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마치 작전이라도 펼치듯 두 차량이 양갈래로 갈라지자 최지연의 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적지는 한 모텔이었죠. 이어서 마치 자석마냥 이끌려온 낯익은 차량 태진까지 목격해버린다. 반박 불가 빼박이었죠. 한편 그 시각 재경은 박준서 사망 건물 주변 CCTV 자료 나왔습니까? 네, 준서의 사망 현장 CCTV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준서가 찍히지 않았다는 공사장 안 CCTV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고 직접 사망 현장을 찾아간 뒤 현장 내에 CCTV 있죠? 자신의 눈으로 직접 CCTV를 확인하며 정문 말고 다른 문은 어디 있죠? 어떻게든 준서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던 그때 그쪽 이제 막혔는데. 근처 가게 처마 밑에서 또 다른 CCTV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어서 CCTV를 체크해보던 재경은 차에서 내린 한 남자를 보자 잠시만요. 순식간에 굳어버리죠. 그것은 죽기 직전에 준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서야,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나하고 약은 무슨 관계냐? 그런데 이어지는 화면에선 곧바로 또 다른 차가 등장하죠. 심지어 그 시각은 사망 추정 시간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라고 했는데 준서의 사망 불과 10분 전. 재경은 이 CCTV가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누군가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복사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의 정체는 또 다른 동창생 정민호였죠. 이어서 CCTV 복사를 준비하던 재경에게 여기 일부 백업 받아놓은 게 있는데. 주인이 USB 하나를 내밀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전부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재경이 필요한 건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드디스크를 가지러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달려있던 CCTV를 바라보며 준서가 죽은 그날 이 앞을 지나갔던 자신과 오치현이 촬영됐음을 확신합니다. 아유, 벌써 오셨어? 아이고. 그렇게 가게로 들어온 윤호는 끔찍한 짓을 저질러버리죠.
몇 분 뒤 다시 돌아온 재경의 눈앞엔 사장님. 칠갑을 한 사장님과 불타고 있는 CCTV 서버가 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비밀이 들어있던 방쟁이었죠. 그렇게 또다시 겨우 찾은 실마리가 사라지던 그 순간 사장님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 지킨 무언가를 쥐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업 받아놓은 게 있는데. 백업 USB였죠.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전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커넥션, 진짜 요새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미친 속도감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파격적인 반전들, 그리고 계속해서 뿌려지는 수많은 떡밥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너무 기대되고요. 정주행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드라마 커넥션 3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고요.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인가? 지금 누가 개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가 오바나.